가지고 이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태양 쪽만 그러니까 태양에서 매스 이젝션을 보려고 한 건데, 근데 태양 쪽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개겐샤인 쪽도 보고요. 개겐샤인 중심으로 60도까지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관측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로 이 그 관측 영역에서 개겐샤인 부분에 관심을 둬가지고 그 개겐샤인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6년 동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연구를 한 건데요. 이거는 그 개겐샤인 밝기를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델링된 개겐샤인에서 가장 밝은 밝기를 그 플랫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2003년도에는 밝기가 이렇게 됐다가 죽었다가 이게 해다가 지날수록 이게 좀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야? 계산이요? 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델링한 결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겐샤인을 모델링을 했고요. 그 모델링된 개겐샤인에서 가장 밝은 밝기를 플러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밝기라는 게 관측된 밝기는 아니구만. 예. 그 경우 모델링에는 어떤 종류의 모델링을 좀 캐살이 한 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캐살의 모형을 쓴 건 아니고 좀 이상한 거를 갖다 썼습니다. 저 밝기 변화는 왜 생기는 거지? 무슨 밝기? 개겐샤인의 밝기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요거는 그 1년에서 그 날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래. 그건 뭐 원래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물론 계절에 따라 변하는데.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틀라이트가 가서 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세틀라이트가 본 개겐샤인 아니야? 예. 그게 복잡한데. 세틀라이트가 어느 오비서 있어요? 같이. 지구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예, 지구랑 같이. 아, 지구와 같이 오는 거야? 예, 어스바운드. 아, 그러니까 프로브가 아니고 어스바운드 세틀라이트야? 오케이. 제가 그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갤럭틱 플레인이 지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2003년도에는 밝기가 이렇다가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같은 위치에서 관측을 했는데 근데 이 개근샤의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8년까지 되는데 2009년도까지 9년도 데이터까지 해서 7년 동안 보면 7년 동안 이게 밝기가 한 10% 정도 감소하는 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매년 같은 위치에서 관측을 했으면은 이게 밝기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도가 밝기가 그렇게 심하게 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 인스트루먼트의 효과 때문인지 뭐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톡을 한 게 내용의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그 인스트루먼트에서 인스트루먼트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한 톡의 내용은요. 근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못 찾았다고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 개인샤인의 밝기를 말고 그 다른 오브젝트 근처에 있는 백그라운드 밝기도 보니까는 그 백그라운드 밝기들도 이게 감소를 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크리틱 폴 같은 걸 봤다든가 아니면 뭐 갤럭틱 폴 같은 데 봤다든가 그런 데를 계속 같은 위치를 관측을 하는데도 근데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리얼하지 않다는 거지? 리얼하다는 거야?
그거를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7년 동안 이게 황도가 밝기가 10%씩 변한다는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게 좀 제가 이거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읽진 않았고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스킵하면서 봤는데 근데 분석을 그렇게 뭐 철저히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일들도 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거의 손도 안 대고 근데 개겐샤인의 밝기를 안다는 게 그게 지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예.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지가 그거 예. 디퍼런시에이트.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더 자세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이게 주목적이고 그냥 오히려 발표하는 그냥 발표를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권상민 교수님의 그 2004년도 논문을 사이트한 유일한 논문입니다. 아 그래? 예. 그런 행동학처럼 사람들이 관심 못하고 서로 사이트에 대주별로 그다음에 그 아가웰이라는 사람이 이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이 해성을 그 스피처 관측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가웰은 그 몇 년 전에 2006년도였네요. 그때도 이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이 해성에 대해서 그 더스트 테일을 모델링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후로도 계속 이 해성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로제타 그 미션 쪽에 그게 로제타의 타겟 해성이니까요. 그래서 로제타하고 관련돼서 그쪽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성 하나만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제타 미션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의 그 근처에 더스트 파티클이 잔뜩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그 스페이스크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거를 알아내는 게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 아가벨이 목적으로 한 게 이 해성 근처에 그 10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더스트 파티클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직접 그 로제타 위성이 가기 전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모델링 같은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이 더스트 템퍼러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IR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스피처로 관측을 했는데 관측을 해서 그 24마이크로미터에서 이 더스트 트레이를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2010년도에 이카루스 같은데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70마이크로미터에서는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근데 실제 관측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효과로는 그 인스트루먼트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 게 있고요. 그 정우석 박사가 하는 얘기로는 그 스피처의 70마이크로미터 그 밴드 관측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답니다. 좋지가 않아서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더스트 파티클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게 컬러 템퍼러처가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70켈빈의 70마이크로미터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우 작고 그 포러스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웨이블랭스에 따라서 그 에미시비티가 급격하게 감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4마이크로미터에서는 보이고 70마이크로미터에서는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건 이 해성에서 그 아이라스 60마이크로미터에서는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피처에서는 안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걸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라스에서 60마이크론에서 봤으면 70마이크론에서 어느 정도 스트렝스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엔 아이라스 60마이크로미터가 상당히 밴드 높이 넓기 때문에요. 70마이크로미터도 커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되어 있고요. IR 세션